노인의 58%가 은퇴 저축이 부족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예측이 아닙니다. 2025년 말 현재 노인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평생을 일하고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한 10명 중 거의 6명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명이 다하기 전에 돈이 먼저 바닥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여성이 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72세 40년간 교사로 일했고 퇴직연금에서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물었습니다. 저축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금액의 절반밖에 안 되고 의료보험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겁이 난다고 했습니다. 2026년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을 말했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지 여부가 아닙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가오는 일에 대비할 수 있을지 여부. 왜냐하면 2026년에 도달하기 전 앞으로 몇 주 안에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편안한 은퇴와 돈이 바닥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퇴에 가까워지거나 이미 은퇴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2033년에 수렴하는 세 가지 주요 위협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8년 후입니다. 국민연금 급여가 23% 삭감됩니다. 의료 비용은 계속 급증합니다. 그리고 진짜 치명적인 것은 노인의 77%가 소득의 대부분을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95세이고 대공황 이후 모든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은퇴자들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의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특정 시점에 내린 구체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니 한국의 은퇴 보장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앞으로 8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위험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2026년 1월 1일 전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것은 대부분의 재무 고문들이 모르거나 말해주지 않는 것이 200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금융위기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은퇴자들과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저축의 40, 50%를 잃는 것을 봤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주택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기업들은 연금을 동결했습니다. 파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은퇴자들은 폭락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서 패닉에 빠져 모든 것을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퇴직연금의 5개의 다른 주식 펀드를 소유하고 있어서 분산 투자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마하의 한 남자와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67세. 곧 은퇴할 예정이었습니다. 2007년 10월 그의 은퇴 계좌에는 80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2009년 3월까지 41만 달러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는 패닉 상태에 빠져 모든 것을 팔고 현금으로 갔습니다. 남은 것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시장은 회복되었습니다. 2013년까지 그가 투자를 유지했다면 그 80만 달러는 다시 80만 달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계속 성장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손실을 확정했습니다. 계획했던 은퇴의 절반으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서 제게 정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잘 지낸 사람들, 실제로 번영한 사람들은 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지출을 이해했습니다. 의료 비용을 위한 완충제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하락했을 때 투자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구체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자산 배분에 대한 결정, 국민연금을 청구할 시기에 대한 결정,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결정입니다.
위기가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지른 실수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로 빨리 감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퇴자들에게 2008년보다 잠재적으로 더 나쁜 무언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시장 붕괴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어날 수 있지만요. 더 교활한 것이 이미 여기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2033년에 전력으로 강타할 느리게 움직이는 은퇴 위기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60세 이상 한국인의 22%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일부는 그렇지만요. 18%는 은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0세 이상 5명 중 거의 1명이 육체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은퇴한 사람들의 46%가 다시 일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은퇴가 지루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바닥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의 14%는 은퇴를 위해 아무것도 저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77%는 은퇴 소득의 대부분을 국민연금에 의존합니다. 이제 이 숫자들이 여러분을 걱정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을 겁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존하는 시스템이 극적으로 변하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2026년으로 향하면서 우리는 2008년을 관리 가능하게 보이게 만드는 은퇴 보장 위기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과 예비 은퇴자가 주목해야 할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신탁기금은 2033년에 고갈될 것입니다. 8년 후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국회가 조치하지 않는 한 급여는 자동으로 23% 삭감됩니다. 감소가 아닙니다. 삭감입니다. 법으로 7천만 명의 수혜자들이 어느 날 아침 일어나면 월수표가 23%더 작아질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 은퇴자는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습니다. 23% 삭감은 월 46만 원을 잃는 것을 2033년에 은퇴하는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간 1,650만 원 삭감입니다. 하지만 정말 저를 걱정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아닙니다. 정치적 논쟁이 아닙니다. 현행법입니다. 신탁기금이 고갈되고 국회가 조치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보험료로 징수하는 것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된 급여의 77%만 커버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칠 것이라고요. 국회가 뭔가 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95세이고 30년 동안 국회가 이 문제를 길 아래로 차버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관리자들은 1990년대부터 이것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매년 보고서는 더 긴급해집니다. 매년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것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몇 가지 숫자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보험료가 2025년에 월 1만 원 올랐습니다. 6% 증가. 연간 본인 부담금은 26,000원 올라서 26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보험료가 월 2만 원 더 올라 20만 원이 됩니다. 거의 10% 증가입니다. 의료비용은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인 부담금은 현재 급여 기간당 17만 원입니다. 60일 이상 병원에 있으면 61일부터 90일까지 하루에 42만 원을 지불합니다. 그 후에는 하루에 84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건강보험입니다. 처방약, 실손보험, 치과 시력, 보청기, 장기 요양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평균 은퇴자는 소득의 12-15%를 의료에 지출합니다. 저소득 은퇴자의 경우 종종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저축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45%는 65세에 편안하게 은퇴하기에 충분히 저축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은퇴하는데 12억 6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저축이 있는 사람들 중 25%는
현재 연간 소득의 1년치 미만을 저축했습니다. 연간 소득의 10배를 저축한 사람은 9%에 불과합니다. 12억 6천만 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30세에 시작하는 사람은 연 7% 수익률을 가정하여 월 70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40세까지 기다리면 월 50세까지 기다리면 월 96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30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삭감이 오기까지 8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축을 인출하기 시작해야 할 때까지 5년 이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용 상승, 고정소득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 시장 조정 가능성으로 이미 저지른 실수를 고칠 시간이 부족합니다. 현재 노인의 82%는 은퇴가 부모보다 더 어렵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옳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연금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는 민간 부문 근로자의 62%가 확정급여형 연금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15% 부담은 퇴직연금을 통해 개인에게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일찍 시작하지 않았거나 얼마나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60세 이상의 누구든 앞으로 몇 년에 대해 깊이 걱정해야 할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성인의 거의 50%가 연구자들이 노인지수라고 부르는 것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 식품, 의료 및 교통과 같은 기본 필요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노인의 절반은 도움 없이 기본 필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노인의 하위 20%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다음 세분위수, 즉 노인의 80%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자산 가치가 감소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는 동안 다른 모든 사람들은 기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근 인플레이션 급등 이전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을 겁나게 해야 할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 65세가 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어떤 형태의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할 확률이 거의 장기 요양은 비쌉니다. 사설 요양원, 침실은 연간 평균 1억 원 이상입니다. 가정 간호사는 시간당 3만 4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장기 요양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장기 요양 계획은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가족들은 요양 비용을 지불하려다 재정적으로 파괴됩니다. 국가노령위원회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은 가장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보다 9년 일찍 사망합니다. 9년입니다. 2025년 한국에서 빈곤은 말 그대로 노인들로부터 10년의 삶을 훔치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았고 시스템이 그들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가 더 어려워진다는 표면적인 이야기는 그림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폭풍을 만들고 있는 세 가지 수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과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짓눌릴 것입니다. 첫 번째 힘은 제가 대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 연금에서 확정기여형 계획으로의 전환은 베이비붐 세대가 최고소득 연수를 맞이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연금으로부터 완전히 혜택을 받지 못했고 퇴직연금 스타일 저축으로부터 완전히 혜택을 받을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은 평생 동안 특정 월 소득을 보장합니다. 회사가 모든 투자 위험을 부담합니다. 출근하고 몇 년 일하고 은퇴 후 매달 슈퍼를 받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모든 투자 위험을 부담합니다. 얼마나 저축할지 결정합니다. 어떻게 투자할지 결정합니다. 언제 팔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은퇴 보장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회사들은
이것을 권한 부여로 팔았습니다. 자신의 은퇴를 통제한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는 기업에서 개인으로의 위험의 대규모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은 그 위험을 다룰 장비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일찍 저축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투자했고 나이 들었을 때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퇴직 계좌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바꿀 때 현금화했습니다. 결과는 이제 부적절한 저축, 국민연금 외에 보장된 소득 없음, 시장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장수 위험에 대한 완전한 노출을 가지고 은퇴로 향하는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힘은 국민연금 위기이며 이것은 준수한 수학입니다. 1965년에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 1명당 4명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수혜자 1명당 3명 미만의 근로자입니다. 2050년까지 수혜자 1명당 2.5명 미만의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인구학적 현실은 신탁기금 구조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민연금은 급여로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징수했습니다. 그 인연은 신탁기금, 적립금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이 프로그램은 징수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적립금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변경 없이는 신탁기금 적립금이 2033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시점에서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은 예정된 급여의 77%만 커버할 것입니다. 법은 국회가 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자동 23% 삭감을 명령합니다. 이제 국회가 고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하지만 정치를 이해하십시오. 국민연금을 고치려면 국회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급여를 삭감하거나 둘의 조합을 해야 합니다. 어느 옵션도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계속 연기합니다. 그리고 더 오래 기다릴수록 해결책은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20년 전에 행동했다면 적당한 세금 인상과 작은 급여 조정으로 해결했을 것입니다. 이제 상당한 세금 인상, 주요 급여 삭감, 은퇴 연령을 70세로 높이기, 급여 자산 조사 또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조합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힘은 의료비용 인플레이션이며 이것이 숨겨진 살인자임. 건강보험 보험료, 본인 부담금 및 본인 비용은 일반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지난 15년 동안 약 80% 증가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시작일 뿐입니다. 처방약 비용이 있습니다. 실손보험, 치과, 시력, 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 건강보험이 전혀 커버하지 않는 장기 요양이 있습니다. 은퇴 보장을 파괴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은퇴합니다. 7억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국민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연 4%, 즉 3천만 원을 인출할 계획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험료가 국민연금 수표를 갉아먹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보험료는 월 20만 원입니다. 처방계획은 월 6만 9만 원입니다. 실손보험은 월 15만, 단 한 번의 의료비를 지불하기 전에 건강보험료로 월 45만, 6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의사 방문, 처방 전 본인 부담금, 치과 진료, 새 안경 보청기가 있습니다. 의료에 연간 1200만, 1500만 원을 쉽게 지출합니다. 그것은 다른 지출 위에 있습니다. 이제 위험해집니다. 저축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에 1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 1500만 원이 남습니다. 재산세, 주택유지관리, 자동차 비용, 식품 공공요금, 오락, 여행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이 모든 비용을 더 높게 밀어붙입니다.
갑자기 4%를 인출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5, 6%를 인출, 그 비율로 7억 5천만 원은 30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20년도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한 배우자가 요양원이 필요하면 그 7억 5천만 원은 10년도 안 돼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동안 일어난 일과 정확히 같습니다. 은퇴자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의료비용이 급증했으며 고정소득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0대에 다시 일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일부는 집을 잃었습니다. 일부는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인플레이션은 은퇴 저축을 갉아먹었습니다. 의료비용은 계속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동 국민연금 삭감으로부터 8년 떨어져 있습니다. 실패한 은퇴 계획의 묘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5억 원이나 10억 원으로 은퇴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의료 인플레이션이나 장수 또는 시장 조정이나 국민연금 침식을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낙관론자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기록적인 주식시장 이익을 가리킬 것입니다. 더 오래 일하거나 집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모든 사람에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은퇴자의 40%는 계획보다 일찍 직장을 떠납니다. 건강 문제, 해고, 돌봄 책임이 몸이 허락하지 않거나 아무도 고용하지 않으면 더 오래 일하는 것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축소는 부동산 수수료, 이사비용, 그리고 바람직한 지역의 작은 집이 종종 그렇게 많이 저렴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까지 훌륭하게 그리고 주택 가치가 떨어진 시장에 있다면 축소를 재정적으로 유익하게 만들 충분한 자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작동했던 은퇴 시스템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모든 위험을 여러분에게 둡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직면할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 규칙은 항상 간단했습니다. 최선을 바라되 최악에 대비하십시오. 안전 마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은퇴자와 예비 은퇴자는 안전 마진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의료 위기, 한 번의 시장 조정, 한 번의 국민연금 삭감으로부터 심각한 재정 문제까지 한 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60세 이상이거나 은퇴에 가까워지거나 이미 은퇴했다면 실제로 무엇을 합니까? 시스템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행동이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돈이 바닥나는 것과 은퇴 기간 동안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첫째, 청구 전략을 이해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극대화하십시오. 62세에서 70세 사이라면 청구 시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62세에서 70세 사이에 청구를 지연하는 매년은 급여를 약 8% 증가시킵니다. 62세에 청구하면 완전 은퇴 연령인 67세, 70세까지 기다리면 급여는 60세보다 24% 높습니다. 완전 은퇴 연령 급여가 월 2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62세에 챕 40만 원, 60세에 200만 원, 70세에 200만 원 이사이. 하지만 건강, 다른 수입원,
손익분기점 분석을 기반으로 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격이 있다고 해서 62세에 청구하지 마십시오. 둘째, 2026년 전에 의료 비용을 통제하십시오. 연간 등록 기간 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십시오. 처방약 계획은 매년 변경됩니다.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처방집이 변경됩니다. 2025년에 가장 좋았던 계획이 2026년에는 끔찍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교 도구를 사용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계획을 비교하십시오. 실제 처방전을 보고 어떤 계획이 최저 비용으로 커버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실손보험이 적합한지 아니면 건강보험과 보충이 더 나은지 고려하십시오. 아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가깝다면 무엇을 커버하고 무엇을 커버하지 않는지 이해하십시오. 보험료, 본인 부담금, 본인 비용을 예산에 포함시키십시오. 치과, 시력, 청력을 예산에 포함시키십시오. 여유가 있다면 장기 요양보험을 예산에 포함시키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셋째, 은퇴 계획을 스트레스 테스트 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시나리오를 모델링 하십시오. 2033년에 국민연금이 203%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시장이 40%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면, 95세까지 산다면, 다른 가정으로 숫자를 실행하십시오. 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 변경해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십시오. 할 수 있다면 더 오래 일하십시오. 자산 배분을 조정하십시오. 비상자금을 늘리십시오. 넷째, 수입원을 다양화하십시오. 더 많은 수입 흐름을 가질수록 더 탄력적입니다. 국민연금은 한 흐름입니다. 연금이 있으면 2개입니다. 은퇴저축은 3개입니다. 임대소득이 있으면 4개입니다. 파트타임 일, 주당 몇 시간만이라도 5개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단일 출처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흐름이 마르거나 감소하면 의지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섯째, 은퇴하기 전에 부채를 줄이십시오. 주택담보대출 부채,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입니다. 빚진 모든 원화는 은퇴저축이나 국민연금에서 빼내야 하는 원화입니다. 부채 없이 은퇴할 수 있다면 지출이 극적으로 떨어지고 저축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면 실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접근 방식은 7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시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십시오. 희망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최선을 바라면서 최악에 대비하십시오. 지금 국민연금 삭감이 오기까지 8년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지만 지금 시작한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저축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청구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 비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충분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국민연금 삭감이 23%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의료 비용이 더 빨리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95세이고 준비가 희망을 매번 이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008년을 준비한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희망한 사람들은 파괴되었습니다. 2033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의 58%가 저축보다 오래 살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삭감이 오고 있습니다. 의료 비용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은퇴 시스템은 마법처럼 스스로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할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가 되어 있을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에 몇 주가 남았고 행동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한국의 은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협을 이해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보상받을 어려운 결정을 지금 내리는 것입니다. 은퇴 위기는 실제 국민연금 자금 부족은 실제합니다. 의료 비용 인플레이션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실제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은퇴 계획을 스트레스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이러한 것들을 하십시오. 국민연금이 삭감되고 더 오래 일하거나 조정할 능력이 없는 완전한 은퇴 모드에 있을 때인 합리적인 재정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는 7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구매력을 보존하고 국민연금과 의료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최악에 대비한 투자자들이 밤에 잘 자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있을 계획 전에 말했듯이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에게서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로 돈을 이전합니다. 은퇴 계획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고 계속 미루고 최선을 바라는 참을성 없는 사람들이 문제에 빠지는 지금 등등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된다고 기적을 바라는 대신 현실을 준비하는 참을성 있는 사람들이 은퇴 기간 동안 2026년까지 몇 주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현명하고 개선해